무쇠 통주물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만큼 작업자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게 중자 틀이고 저것은 무쇠솥 틀이고 여기다 이걸 박아가지고 저기다 갖다가 넣어야 솥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쇳물을 부어서 제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통주물 방식. 쇳물을 붓기 전 제품의 겉과 안의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제일 먼저 제품의 빈 공간의 모양을 잡아줄 중자를 만드는데 작업자는 중자 틀 안에 차곡차곡 흙을 채운다. 중자를 만들 땐 흙을 잘 다져 넣는 것이 중요하다. 중자의 모양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단히 박아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박으면은 그냥 찢어버려 여기다가 놓으면. 중자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흙을 다지는 작업은 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작업자의 온몸 구석구석에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허리하고 손, 다 아파요. 몸이 다 아파요. 하지만 중자 만들기는 무쇠 통주물 제작에 있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기에 허투루 할 수 없다. 흙을 단단히 채워놓은 후엔 마무리도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중자를 꺼낼 때 안심이 된다. 과연 중자가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조심스레 중자 틀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쁘지 않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어요? 이거는 10개. 10개 만들어요. 10개요? 예. 가마솥대 크기만큼 단단히 뭉쳐진 중자. 여기에 쇠로 만들어진 중자 틀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건장한 남자라도 혼자선 절대 들 수 없다. 자정 엄지에 조그만 거 조그맣게 나가고 큰 거는 뭐 400kg, 500kg, 600kg 정도. 틀에서 빼낸 중자는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자칫 중자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사히 옮겨진 중자는 한 번 더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을 받는다. 이거 깨끗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딴지 깨끗하게 나와요. 둥근 가마솥 내부의 모양이 될 중자. 작업자는 작품을 빚듯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중자를 다듬는다. 단단하고 매끈한 모양이 넉넉하고 큼지막한 가마솥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중자는 거푸집에 넣기 전 몇 단계의 공정을 더 거쳐야 한다. 흑연. 여기에 쇳물을 부으면은 속에 지저분하잖아요. 매끈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걸 발라주는 거예요. 이 흙이 싹 빠지라고. 흑연의 미끈미끈한 성질은 쇳물과 중자가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또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빠뜨리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작업이다. 골고루 흑연 단장을 마친 중자에 또 다음 공정이 이어진다. 가스불로 표면을 건조시켜주는 것인데 크기가 큰 중자일수록 불 작업 시간이 길다. 작은 중자도 이 공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
이 샘물은 있잖아요. 이 습기하고는 아주 절대 반대거든. 습기는 사람 다칠 수도 있고 물건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뜨거운 여름날 이루어지는 불작업은 안 그래도 뜨거운 공장 안을 더 후끈하게 달구며 작업자를 지치게 만든다. 한편 공장의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쇳물 만들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가마 안에 넣은 쇳가루가 모조리 곤두선다.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딱 이 분말 가루도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렇게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고 좀 용이한 점도 있죠. 무쇠 주방기구를 만드는 쇳물은 주재료인 쇳가루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탄제와 점성을 조절해주는 규소철을 첨가해 만든다.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쇳가루는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로 1시간 반가량은 펄펄 끓여야 원하는 쇳물을 얻을 수 있다. 350kg 한 번에. 하루에 5번.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쇳물을 만들 때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쇳덩어리도 함께 녹인다. 단단한 무쇠 덩어리도 녹일 만큼 뜨거운 쇳물. 하지만 신기하게도 녹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 쇳덩어리에 붙어있던 흙이나 먼지 같은 불순물과 중금속이다. 쇳물이 거의 완성될 즈음 또다시 바빠지는 작업자들. 건조된 중자를 거푸집에 넣어야 한다. 이때 거푸집의 위아래를 정확히 맞춰야 제품이 제대로 나온다. 중자틀은 이만큼 한 6mm, 5mm, 5, 6mm 적어요. 그리고 거푸집은 5, 6mm 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넣으면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샘물을 부어야 가마솥이 나오는 거라고. 거푸집의 위아래 틀을 정확히 맞춘 후엔 움직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잠그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 쇳물을 넣을 차례. 작업자들이 더욱 분주하다. 뜨거운 쇳물을 다뤄야 할 위험천만한 작업. 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샘물 폭발하면 눈 안 들어가요. 눈 조심해요, 눈. 350kg에 달하는 쇳물을 한 번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필요한 만큼 용기에 덜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쇳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작업자를 위협한다. 거기에서는 한 1000원, 한 5, 600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붓는 거는 한 1200도? 자칫 쇳물이 쏟아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옮겨온 쇳물은 다시 각자의 쇳물 바가지에 담는데 이때도 역시 쇳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쇳물 바가지의 무게만 10kg. 뜨거운 쇳물을 옮겨 거푸집에 붓는 일은 숙련된 작업자만이 가능하다. 일정한 속도로 적당한 양만큼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마무리는 35년 경력의 김영선 씨가 맡는다. 올라오면 비기 싫지. 아무튼 이만큼 올라와야 되고 또 이 가다 자체가 빠지질 않아. 너무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쇳물을 붓는 일. 오랜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비법이다. 준비된 쇳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쇳물을 옮기고 붓는 일은 수차례 반복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사고는 물론이고 제품의 질도 좋지 않다. 때문에 작업이 시작되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거푸집을 열자 미처 식지 않은 시뻘건 무쇠가 열기를 뿜어댄다. 뚜껑을 열자마자 지체 없이 흙을 덮어주는 작업자들. 마지막에 본 게 이게 빨린다 그래. 이제 우리 용어로는. 그러면 이게 배꼽이 쏙 들어가면은 솥 안에가 불룩 튀어 올라와. 빨리니까.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온도차 맞춰서. 그야말로 불과 흙의 조화로 완성되는 무쇠 가마솥. 하지만 여전히 작업자는 한숨 돌릴 겨를이 없다. 거푸집과 가마솥을 분리하기 위해선 재빨리 뒤집어줘야 한다. 3분여의 시간 동안 가마솥도 빠르게 식어간다. 아무래도 이제 쇳물 자체이기 때문에 다치면 많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이 위험한 직업이죠, 이게. 다행히 오늘은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쇠의 시뻘건 불기운이 가시면 다시 작업은 시작된다. 가마솥 안에 채워진 흙을 파내야 하는 것.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무겁다고 무지개 무겁다고 거기에다 물기 있지. 큰 거는 뭐 400kg, 500kg, 600kg 정도. 가마솥 안의 모양을 잡기 위해 단단히 채워놓은 흙이 또다시 작업자를 힘들게 한다. 임무를 다한 흙이 다시 다음 작업을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빽빽하게 다지고 불에 구워서 단단해진 흙은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한쪽에선 벌써부터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다. 조금 전 가마솥을 만들었던 거푸집. 뭐 바르신 거예요? 이게 흑연 바르는 거야, 흑연. 아, 흙을 왜 바르세요? 쇳물이 여기다가 하면은 이게 안 바르면은 쇳물하고 가다하고 이거하고 늘어 붙는다고. 그러니까 붙지 말라고. 한 번 사용했던 거푸집은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기 마련. 열기가 식기 전에 손을 보면 불로 말리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경험이 알려준 노하우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물 붓고 나면 이 가다가 흙이니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거 문질러주는 거 몇 개나 하라고. 모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주물 작업. 손길이 가는 만큼 제품의 질이 달라진다. 그 사이 흙을 털어낸 가마솥은 창고로 옮겨진다. 무쇠로 만든 가마솥은 흙을 털어낸 뒤에도 무게가 만만치 않다. 여기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아, 그러면요. 여기 100가지 넘을 거리 아마. 나도 모르겠어. 몇 가지인지. 하여튼 무지개 많아.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을 거야. 가마솥의 종류만 수십 가지.
지역에 따라 즐겨 찾는 모양이 다르고 쓰임새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도 제각각이다 보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많이 만들어 놓아야 가을에도 팔고 팔아서 재고라도 싸놓아야지. 사실 여름철은 무쇠 주방기구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곧 다가올 성수기를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는 것이다. 한 차례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이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시원한 물과 바람이 간절하다. 아, 뜨거워요. 많이 더워요. 딱 많이 나와요. 조금 쉬고 싶어요. 바람 먹고 싶어요. 선풍기 바람으로는 몸에 쌓인 열기가 좀채 식지 않는다. 또 다른 작업장에는 이제 막 새로운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 경력 46년째인 최용봉 씨는 무쇠 후라이팬을 전문으로 만든다. 그렇잖아요. 네. 손잡이 있고 네. 그 사이즈가 280. 이거보다 좀 적은 거 260 있고 또 더 적은 거 220 있고 세 가지 있어요. 이 원형 이게. 통주물이라 가마솥을 만드는 것과 원리는 같다. 차이가 있다면 중자 틀 대신 프라이팬 모양의 금형이 들어가는 것이다. 금형의 모양대로 중자를 완성하기 위해선 역시 탄탄하게 흙을 다져 넣어야 한다. 크기가 작다고 힘이 덜 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반복 작업이 덧붙여진다. 이렇게 해야 나오니까 제품이 이렇게 안 해도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 프라이팬의 경우 위아래로 단단하게 다진 흙이 거푸집이 된다. 요거 이제 주입구 되는 거지. 주입구 쇳물 들어가는 주입구요. 쇳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양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통주물 주방기구. 가능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결과물도 좋다. 이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일단 주입할 때 쇳물 따라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런 거 불순물 들어가지 말아가지고 깨끗하게 거기 불어주고 손질해 주는 거. 프라이팬 금형을 빼낸 자리만큼 생기는 공간이 쇳물이 들어가서 모양을 잡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위아래 틀을 잡아주면 되는데 가마솥은 중자만 만들면 되지만 금형을 이용하는 프라이팬은 매번 거푸집도 만들어야 한다. 크기는 작지만 작업 시간은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한 20개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지금 반 작업했는데 일곱 개 찍어놨네 지금. 요거까지 8개. 무엇 하나 작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무쇠 통조물 주방기구.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50년 가까이 한 길만을 걸어왔다.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재미없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재밌었어요. 먹고 살고
집중만 하고.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 하나로 버텨왔던 세월. 무쇠 프라이팬은 그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 사이 오늘의 두 번째 쇳물이 완성됐다. (46년) 경력의 최영봉 씨에게도 펄펄 끓는 쇳물은 두려운 존재. 만들어낼 프라이팬의 모양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쇳물이 식기 전 재빨리 부어줘야 한다. 쇳물을 다 붓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다. 그래서 잠잘나가네. 안 아픈 데가 없죠 뭐. 지금은 이제 이게 쌓이고 풀리질 않아요. 잠자도 이게 계속 쌓이는 게 이제 온 몸에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피곤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잘 나왔네. 아이고 내일 보내줄 거 만들었다. 아이고. 그래도 제대로 나온 결과물을 보면 피로가 저 멀리 사라진다. 최영봉 씨는 흙을 깨끗이 닦아내면 더 멋진 완성품이 될 것을 알고 있다. 흙을 말끔히 털어낸 프라이팬을 다듬는 것도 그의 목. 자칫 날카로운 연장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한다. 주입구 잘라내고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연마 작업을 저기다 수작으로 다 하는 게 저거 돌려가지고 저거 돌려가지고. 단단한 무쇠를 모양대로 잘라내는 일은 쉽지 않다. 평생 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이지만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후엔 연마 작업으로 프라이팬을 보다 매끄럽게 갈아준다. 제품이 곧 자신이라 여겼던 최영봉 씨에 무엇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완성되면 기분 좋죠. 그래도 어디 가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유심거 저런 거 있으면 보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데서 사용하는구나. 참 기분 좋죠. 기분. 길고 긴 오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요. 작업자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자리에 앉는다. 힘든 노동 끝엔 낯선 타국의 음식도 꿀마시기 마련이다. 더워도 열심히 먹어야 돼. 그래야 체력 유지를 하지. 안 먹으면 땀 흘리고 일 못해요. 그런데 어쩐지 최영봉 씨의 밥상머리가 수상하다. 국에다만 잘 안 넘어요. 뭐든 말이야 잘 넘어가요. 현장안이 너무 더워서요. 더위 먹어가지고 속이 울렁울렁해요. 그래서 이거 캔물 말아서 먹으면 밥이 잘 넘어가요. 아직 오후 작업이 남아있는 상황. 입맛이 없어도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깨끗이 먹었잖아요. 힘든 노동을 하기 위해선 휴식도 전략이다. 점심 식사 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작업 시간.
주물 작업이 끝난 제품들은 모두 정영국 씨의 몫이다.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 있나 뭐 요리하던 거 뭐 닦던가 할 때 손에 걸리면 상처가 나오고 찢어지니까. 무쇠는 그냥 방치할 경우 쉽게 녹이 쓴다. 때문에 후처리 과정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색가루는 작업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주범이 된다.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기침하고 그러는데 가래춤 뱉으면 빨갛게 나오고 새까맣게 나오고 상당히 안 좋죠. 마스크 안 해도. 더워도 해야 되죠. 마스크. 숨쉬기조차 힘든 과정이지만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롭게 재탄생되는 제품들을 보면 도저히 그만둘 수 없다. 후처리가 마무리되면 길들이기 작업이 이어진다. 가마솥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역시 작업자에겐 힘든 과정이다.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이거 잔잔한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열을 가하면서 이 기름으로 메꿔주는 역할. 한 7번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대로 못하면 녹이 빨리 나겠죠. 무쇠 주방기구는 옹기처럼 숨을 쉰다. 때문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영 불편하다. 하지만 제대로 길들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다. 작업자들이 뜨거운 불에 굽고 기름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가장 벗겨지면은 다시 그 제품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자연산 이 용의 들기름은 벗겨지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 쓰는 그 전통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요. 제품을 출시하기 전 이렇게 꼼꼼하게 길들이기를 해주면 소비자는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들의 수고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쇠 주방기구로 다시 돌리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작은 제품들 역시 길들이는 방법은 같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소비자가 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에 가깝게 해야죠. 마음에 들게. 좋아요. 됐습니다. 7번의 기름칠과 7번의 굽기를 마친 무쇠 가마솥이 드디어 완성됐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기분이 든다. 오히려 가마솥을 만들기 위한 중짜 작업은 쉴 틈 없이 계속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작업에 꼭 필요한 기중기가 고장난 것이다. 많이 쓰니까 이 선이 좀 많이 닳아가지고 체인지하고 해야지. 이곳 작업자들이 옮겨야 하는 것의 무게는 보통 400kg 이상. 기중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기중기는 여전히 꿈쩍도 않는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대형 가마솥의 중짜는 작업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했다.
아우 죽겠다. 처음에는 못 들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야 지금 괜찮아요. 안 무거워요. 원래 있어서 여기 일하고 그래서 많이 무거워도 할 수 있어요. 고장난 기중기 탓에 이날 작업자들은 쓰지 않아도 될 힘을 쓰느라 하루가 꽤 길었다. 하지만 힘들다고 정해진 일을 미룰 수는 없는 법. 중짜 작업이 끝났으니 쇳물을 부어야 한다. 팔의 힘과 감각이 필요한 쇳물 작업 전에 힘을 다 빼버렸으니 평소보다 긴장감이 더해진다.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이 오랜 경험으로 쌓여진 노하우. 작업자들은 더욱 조심조심 쇳물을 나르며 작업에 몰두한다. 덕분에 오늘 만들어야 할 목표량을 모두 채울 수 있었다. 화구도 나오고 절구통도 나오고 뭐 후라이판도 나오고 주물 후라이판, 주물 뭐 계란말이 뭐 별것이 다 나오죠. 다른 때보다 바짝 신경을 곤두세운 덕분에 제품의 상태도 좋다. 이제 종류별로 분류해 옮겨두면 임무 끝이다. 그렇게 긴 하루가 마무리된다. 다음 날 흙 작업이 한창인 김경동 씨. 딱 맞아야 돼, 수분이. 그래야 제품이 잘 나와요. 무쇠 통조물 제품은 무엇보다 모양을 잡아주는 흙이 관건. 적당한 수분 조절이 중요하다. 수분의 양은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된 김경동 씨만의 감각으로 정해진다. 여기 수분이 없으면은 이렇게 부실부실하고 수분이 약간 맞아야 이렇게 딱 할 때 이렇게 딱 뭉쳐지는 거예요. 김경동 씨가 특별히 흙 작업에 신경을 쓴 이유가 있다. 흙이 잘 뭉쳐져야 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아, 절구요. 이거 잘 다져줘야 돼요. 길쭉한 모양의 절구는 흙으로 모양을 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중짜를 만들 흙을 채우고 틀을 뒤집는다. 이제 겉모양을 만들 차례. 대수는 빼내고 절구 자체가 길어서 이게 원래 4단이에요, 4단. 다른 거는 2단인데 요거는 2단인데 4단으로 하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어려워요. 37년 경력의 김경동 씨도 힘들다 말하는 무쇠절구. 방법은 단 하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잘 안 다져면 까딱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흙을 잘 다진 덕분에 절구의 중자가 매끈하게 만들어졌다. 이제 나무 틀을 제거하고 쇳물을 부어야 할 시간. 과연 무쇠 절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선생님 이건 왜 써는 거예요? 아, 쇳물 보면은 그냥 보면은 압력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려 그냥 터져버려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운명에 맡기기로 한다. 조심스럽게 샘물을 붓는 김경동 씨 얼굴에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흙 속에 묻혀있는 절구를 꺼낸다. 여전히 시뻘건 불기운이 남아있는 절구. 예감이 나쁘지 않다. 역시 성공이다. 흙이 묻어있지만 모양이 제대로 나왔다. 잘 나왔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두께가 두꺼운 절구.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다. 완전히 식은 다음에 이제 하려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좀 먹어. 이렇게. 1번. 믹서의 등장으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절구.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재료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지 않는 조리 도구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나도 신기해서 배운 거 이거 조그맣을 때. 몇 살부터 하셨는데요? 이거 내가 22살? 23살? 호기심에 시작한 무쇠 조물 제작.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을 훌쩍 넘었고 무쇠는 그의 일부분이 됐다. 뭐 안 씻고 놀고 애들은 뭐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데 아니 뭐 배운 거 이건데 누우면 뭐합니까? 용돈에다 벌을 써서 손도 과자도 사주고 해야지. 내가 아파서 못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이 일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Change your heart if you would only change your mind instead of slamming down the phone, girl, for the 100th time. I got your number on my wall, but I ain't gonna make that call when divided